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오늘은 일라이 릴리와 펩트론의 본계약에 대한 정황적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이틀 전에 나왔던 공장과 변경 관련 건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뤘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하고 그리고 본계약에 대한 정황적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뭐 경제적 이유, 뭐 문화적 이유, 또 기술적 이유, 그리고 오늘은 정황적 증거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상들의 결론은 또 하나로 통하죠. 드론과 일라일리의 분계약, 그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먼저 이틀 전에 나왔던 공장 변경 허가 관련 건으로 해서 보충 설명부터 하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공장이 터제파타이드 임상 3 상이랑 상업화 물량을 하는 걸로 제가 추측되는 이유를 한번 이전에 있었던 주담 통화 내용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봤거든요. 근데 힌트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뭐라 돼 있냐. 지금 1 공장의 캐파로 루프1을 생산하면서 지금 "임상 물량까지 생산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루프1과 임상 1 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글에서도 다뤘지만 뭐 루프1이 갑자기 뭐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아서 뭐 "이 공장의 캐파를 늘린다." 이거는 절대 아닌 걸로 지금 거의 확신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루프원은 어 지금 1 공장 캐파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하죠. 지금 뭐 템플릿 방식, 지난 글에서 다뤘죠. 템플릿 방식을 통해서 앵커 플랜트 방식을 통해서 "상업화 물량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공장으로. 그래서 지금 지금 질의응답에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1 공장으로 루프원 및 터제 임상 1 상이 감당 가능하다." 즉 반대로 말하면은 터제 3 상 그리고 상업화는 제2 공장 혹은 뭐 제3, 4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변경 허가건으로 제2 공장의 캐파가 확정이 됐는데 그 말인즉슨 삼성과 상업화 물량의 어떤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근데 이 삼성과 상업화 물량의 주체가 누구죠? 네, 릴리의 물량이죠. 그래서 이 삼성과 상업화 물량의 어떤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거는 당연히 릴리와의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후술하겠지만 이게 또 미국 현지에 지어질 템플릿 방식으로 이렇게 제2 공장을 본 따서 지어질 건데 당연히 릴리와의 협의 없이는 또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릴리와의 어떤 사인이 있었다. 그런 어떤 결정적인 시그널이 있었다. 즉 본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이 논의를 나아가 보면은 뭐라고 하냐. 질문은 별로 안 중요하고 여기 뭐라 하냐. "앵커 플랜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담이 직접. 그래서 지난 글에서는 페트론 공지에서 앵커 플랜트라는 개념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대답을 하죠. "제2 공장은 앵커 플랜트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적인 말이거든요. CDMO 사업처럼 생산 규모를 갖춰두고 단순 생산 수주를 받는 것은 아니라서요. 요 의미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2 공장에서는 1 상, 3 상 상업 생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제2 공장은 앵커 플랜트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됐다는 것은 릴리와의 협의 없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앵커 플랜트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앵커 플랜트랑 템플릿 공장이랑 뭐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카피 페이스트.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기. 요거를 어떻게 본따서 제3 공장, 제4 공장 혹은 현지 공장 그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라도
이런 설계 같은 거를 되게 참조를 많이 해서 어 그런 디자인 같은 거를 참조를 많이 해서 제2 공장, 제3 공장 그리고 뭐 미국 현지 공장 요런 식으로 해서 "네. 앵커 플랜트와 템플릿 공장은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 말이에요, 요 말. CDMO 사업처럼 생산 규모를 갖춰두고 단순 생산 수주를 받는 것은 아니라서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무슨 의미냐 요게 그러니까 CDMO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공장을 쫙 다 지어 놓고 생산 수주를 이렇게 쫙 받거든요. "우리 공장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공장 이만큼 쫙 깔았어." 그러니까 이제 빅파마들 "너희 와서 우리한테 생산 수주 맡겨." 뭐 ADC, 항체 뭐 "다 맡겨."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생산 규모를 갖춰두고 생산 수주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어? 우리 CDMO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생산 규모를 갖춰두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미리. 그러니까 생산 규모를 미리 갖춰두지 않는다. 즉 어떤 발주를 먼저 받고 그러니깐 생산 규모가 갖춰지기 전에 어떤 생산 규모가 결정이 나야 이 자기들이 공장을 짓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공장을 짓고 생산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물량에 대한 어떤 확정이 있어야 이렇게 생산 규모를 갖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요 의미입니다. 저희는 뭐 CDMO 사업처럼 생산 규모를 미리 갖춰두고 단순 생산 수주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펩트론의 CDMO 사업은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이런 거를 먼저 하고 이렇게 CDMO 사업을 한다. 생산 규모를 갖춘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당연히 터제 임상 물량과 상업화 물량에 대한 어떤 그런 특정된 그런 게 있어야 이 캐파를 확정하고 제2 공장을 짓는다 이 말인 거죠. 즉 릴리와의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요런 거죠. 요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좀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CDMO 사업처럼 생산 규모를 갖춰두고 단순 생산 수주를 받는 것은 아니라서요. 요 의미가 뭐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생산 규모를 이렇게 CDMO 사업처럼 생산 규모를 갖춰두고 공장을 딱 짓고 빅파마로부터 이렇게 생산 수주를 받는 거라면 우리는 기술 이전부터 하고 어떤 그 물량에 대한 어떤 확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산 규모를 갖춘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릴리와의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죠. 릴리와의 협의가 있었고 터제 임상과 상업화 물량에 대한 생산 규모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공장을 캐파를 확장하고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캐파 확장은 안 했고 릴리와의 협의 이후에 그 물량이 확정되고 나서 캐파를 확장했다. 요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의미냐 앵커 플랜트에 대한 개념인데 약혼녀 여기서 약혼녀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약혼녀가 뭐 현지 공장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아무래도 저희가 가야겠죠. 요런 의미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펩트론의 생산 기술을 들고 있으니까 제2 공장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받아서 이런 펩트론의 인력도 파견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출장을 간다." 그래서 제2 공장은 앵커 플랜트로서 이 앵커 플랜트를 참조해서 요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런 어떤 미국 현지 공장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앵커 플랜트는 결국 이 현지 공장, 미국 공장을 위한 어떤 제2 공장은 미국 공장을 위한 앵커 플랜트다. 그래서 이 앵커 플랜트가 생산 캐파가 결정됐다는 것은 또 릴리와의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고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6월 IR 담당자 통화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공장 착공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렇게 왔었어요. "늦어지는 게 좋은 일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캐파가 확장되니까 즉 릴리와의 상업 법물량을 받아서 캐파가 확정되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게
"좋은 일이다."라고 대답한 거죠. 이런 게 아니었으면은 이런 게 아니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 이틀 전에 있었던 공 공장 증축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요게 또 1911와의 본계약을 확신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네 그래서 사실 앞에 내용이랑도 이어지는데 이 3월 달에 뉴스가 나왔었죠. 1912가 국내에 7,500억 투자한다. 어 17%를 임상 시험에 투입한다. 당뇨 등 주요 질환 임상을 한국에 집중 유치한다. 이 참 시기도 공교롭죠. 저희의 임상 시기와 뭔가 딱 겹치는 것 같죠. 7천억 규모의 한국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 제2 공장 캐파 확장 그리고 또 한국의 임상 시험 투입 7,500억 투자 요런 것들이 다 좀 기묘하죠. 그러니까 되게 공교롭죠, 공교로워. 2026 년, 2030 년. 그래서 이 모든 시그널들이 하나로 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기존 펩트론 주주분들은 좀 익숙한 거예요. 이분 아시죠? 1912 CEO입니다. 1912 CEO. 이분이 4월 달에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한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평평한 PK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좀 더 평평한 형태를 원합니다. 그게 다예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지금 이 일라이 릴리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카무르스는 평평한 PK가 아니에요. 저희 다 알죠? 그래서 지금 카무르스는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펩트론과 하겠다." 뭐 고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참 모든 게 공교롭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평평한 PK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제대로 다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만 보면 카무르스 PK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초기 방출 농도가 팡 이렇게 치솟아요. 이게 뭐 보이지도 않네요. 팡 치솟고 팍 내려오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팍 올라가는 게 그래프가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 그러니까 선형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1, 2, 3, 4가 아니라 1, 10, 100, 1000 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선형 그래프로 바뀌면 요 그래프가 요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이게 로그 그래프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게 선형 그래프로 바꾸면은 요렇게 너무 올라갔다. 요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보다 더 올라간다는 사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무르스의 PK는 초기 방출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네, 부작용이 심합니다. 저희 지지난 영상에서 다뤘죠. 그 어떤 약물 범위가 있으면은 이 이상으로 치솟으면은 부작용 범위고 여기가 치료 범위고 여기는 효과가 없다. 요런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PK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치솟았다. 치솟고 팍 내려앉는다. 뭐 이렇게 쭉 가라앉는다. 예. 별로 좋은 PK가 아닙니다, 요런 거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도 드러나요. 이 카무누스는. 카무누스는 뭐라고 돼 있냐. 일단 가장 높은 용량에서는 이상 반응이 더 자주 발생했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용량에서는 주 1회 세마글루타이드와 일관되게 유사했다. 뭐가? 안전성이. 그러니까 부작용이. 그리고 여기 최고 용량 투여군에서는 거의 임상 중단율이 37%나 달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요렇게 해 가지고 임상을 37%나 중단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주 1회 그 안전성이거든요. 주 1회 세마글루타이드 안전성인데 구토 24%, 메스꺼움 44%. 그러니까 앞서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주 1회 세마글루타이드와 안전성 프로파일이 유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용량을 줄인 코드에서는. 여기는 최고 용량에서는 더 심했고 그러니까 이 낮은 용량에서도 주 1회 부작용 프로파일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요렇게 초기 방출이 너무 심해서. 예. 그런 거고 근데 우리의 펩 조기는 PK가 평평합니다. 이 보시면 이게 선형 그래프예요 얘네는. 아까 전에 그거는
로그 그래프였는데 선형 그래프고 아까 이렇게 평 이렇게 치솟는 게 없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가서 이 테라피틱 윈도우 치료 범위 안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그래프보다 더 좋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펩트론과 저기 일라이 릴리와 최적화 과정이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엄청 옛날 자료라서 이거보다 당연히 더 좋게 바뀌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PK가 평평하다." "야 근데 이 PK 평평한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노?" 알죠. 저희는 PT403 인간 임상을 해 봤으니까. 연구자 임상을 해 봤으니까. 여기 뭐라 돼 있냐. "Nausea and vomiting not with PT403." 0 건, 0 건. 진짜 경이롭습니다 진짜. 왜? 주일에 24% 44% but PT403은 타이트레이션도 없이 0 건, 0 건. 근데 이 세마글루타이드 여기 카므루스의 기술은 용량 증량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 1회 부작용 프로파일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고용량에서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훨씬 심했다. 그래서 중단율이 거의 34% 37%에 달했다. 어쨌든 고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시 돌아가면 일라이 릴리는 평평한 PK를 원한다. 즉 부작용이 없는 걸 원한다. 그러면 카므루스는 당연히 아니겠죠. 카므루스는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트론이겠죠. 요것도 정황적 증거에 포함됩니다. 트론과 본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정황적 증거를 살펴봤고 이제 최 대표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최 대표님이 주총에서 뭐라 했냐 요거는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신감이 커졌다." 그리고 "노보와 릴리 언제 되느냐? 올해 안에 된다. 병목은 없다. 디바이스 보안만 하면 된다. 1개월 제형은 오래전에 개발이 끝났다. 그리고 올해 목표 올해 반드시 추수한다. 아무 장애가 없다.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래 넘기지 않겠다." 지금 이제 답이 다 나오죠 그러니깐. 이게 최 대표님이 일관되게 말하죠. "장애 없고 잘 진행되고 있고 오래 넘기지 않겠다." 그래서 뭐 "이 대표 말을 어째 믿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계속 증거들을 다 봐 왔잖아요. 정황적 증거를 봤죠. 그리고 뭐 경제적 이유 봤죠. 문화적 이유 봤죠. 그리고 기술적 이유도 봤죠. 그래서 이 하나만 이렇게 따지면 '이 대표 말 믿고 어떻게 투자하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런 모든 정황적 증거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황적 증거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권을 한번 출원했어요 펩트론이. 26년 1월 22 일에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루프원 1 개월에서 3 개월 제형에 대한 상표권을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재밌죠. 이름 명명한 게. 루프원은 1 개월 제형, 루프트리, 트리가 영어로 3, 3 루프트리 3 개월 제형. 그리고 세마1 루프1처럼 세마1 이건 1 개월 제형이겠죠. 그리고 터제1은 뭐겠어요? 터제파이트레이드 1 개월 제형이겠죠. 그리고 세마3 어 3 개월 제형이겠죠. 세마3 3 개월 제형, 터제3 3 개월 제형 요런 식으로 영어로도 해 놨고 그래서 미리 지금 이렇게 출원을 해 놨던데 없는 걸 하겠어요. 이거 진짜 그냥 터제, 세마, 루프1 1 개월 3 개월 제형에 대한 상표권도 미리 출원해 놨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정황적 근거에 포함되지 않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지만 "야 니 상표권 출원 가지고 오버하는 거 아이가?" 이럴 수 있는데 요것도 앞선 증거들 이렇게 무수한 증거들과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은 본계약에 대한 정황적 증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전에 있었던 회사 변경 공시에 대해서도 좀 보충 설명을 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오늘도 횡설수설했네요. 어쨌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